깊이가 장난이 아니네. 정말 맛있어. 이 맛은 뭐지? 이 천한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봐. 저는 정말로 죄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말 믿어주십시오. 밤의 모다지 이야기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 저작거리 한 구석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10살 남짓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자였습니다. 춘자는 주막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가며 커다란 솥단지를 닦으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춘자의 작은 손은 거친 일로 트고 갈라졌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의 주인 아주머니는 무뚝뚝하고 투박한 성품이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으나 음식 솜씨는 형편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값이 싸고 양이 푸짐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춘자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맛을 꿰뚫어보는 절묘한 미각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투박하게 끓여내는 국밥을 한 모금만 맛보아도 춘자는 무엇이 부족한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주인 몰래 장맛을 살짝 더하고 나물향을 입혀 기가 막힌 맛으로 바꾸어 놓곤 했습니다. 때로는 버려질 뻔한 자투리 채소로도 국물에 깊은 풍미를 더하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오늘은 유난히 맛이 좋다며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국밥에 어린아이의 놀라운 손길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역시 자신의 솜씨가 나아진 줄로만 알고 뿌듯해했습니다. 춘자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궁궐 수락관 최고상궁인 박상궁이 민간 시차를 나왔다가 우연히 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박상궁은 허름한 상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정성껏 내왔고 박상궁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박상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깊고 오묘한 국밥의 맛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궁중 음식에 익숙했던 박상궁의 예민한 미각마저 단번에 사로잡는 맛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국밥 한 그릇에서 이토록 깊은 맛이 느껴지다니 이는 결코 평범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박상궁은 국밥을 천천히 음미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국밥 솥을 지키는 어린 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맑았으며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박상궁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박상궁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신이 끓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저 심부름을 돕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국밥의 진정한 비밀은 저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박상궁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국밥 한 그릇을 말끔히 비웠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국밥 맛의 비밀은 무엇인지 박상궁은 주막을 나선 뒤에도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달빛이 창가를 비추는 깊은 밤, 박상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를 궁궐로 데려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박상궁은 주막 아이 춘자의 비범한 재주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피어난 맛과 향은 분명 하늘이 내린 재주라 여겼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박상궁은 춘자를 궁궐 수락관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식도 배경도 없는 주막 아이가 궁궐의 문을 밟는 것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지만 박상궁은 춘자의 재능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주막에 궁궐의 사람이 보내져 춘자에게 입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춘자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궁궐이라는 말에 설렘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감히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춘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지만 박상궁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춘자는 생애 처음으로 육중한 궁궐의 문을 넘어섰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웅장한 정각들, 미로처럼 이어진 길과 낯선 풍경에 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궁궐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엄숙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반들반들한 마룻바닥, 곳곳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춘자에게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수락안에 도착하자마자 춘자는 싸늘한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동료 나인들은 낯선 주막 아이의 등장에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배 상궁들 또한 춘자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수락안에 오랜 권세를 쥐고 있던 최상궁의 눈빛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최상궁은 춘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거친 손, 그 어디에도 궁녀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상궁은 박상궁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찌 저런 천한 아이를 수락안에 들이셨습니까? 궁궐의 법도가 무너져 보입니까? 최상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상궁에게 춘자의 등장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춘자가 감히 수락안의 오랜 위계를 흔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춘자는 노골적인 시선과 비난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곳은 쥐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냉혹한 세계였습니다. 따뜻한 주인 아주머니의 손길도 정겨운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만이 춘자를 둘러쌌습니다. 궁궐에 입성한 춘자에게 내려진 첫 임무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춘자는 다음날 아침 수라에 올릴 나물들을 모두 손질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산처럼 쌓인 나물들은 끝도 없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수락안에서 당장 내쫓길 것입니다. 한 궁녀가 비아냥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춘자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엄격한 규율과 차가운 시선은 춘자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춘자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시려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춘자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수락안에서의 나날은 춘자에게 매 순간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료 궁녀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춘자를 외면했고 선배 상궁들은 일부러 고된 허드렛 일만 시키며 춘자를 괴롭혔습니다. 무거운 솥을 나르고 얼음처럼 찬물로 그릇을 씻어내며 춘자는 묵묵히 모든 일을 견뎌냈습니다. 최상궁은 어떻게든 춘자를 수락안에서 내쫓으려 온갖 계략을 꾸몄습니다. 최상궁은 춘자가 틈만 나면 부엌 구석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늘 쓸데없는 짓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구려. 수락안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상궁은 다른 상궁들에게 춘자의 나태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맛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버려질 뻔한 자투리 채소와 곡물가루로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간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수락안 한편에서 춘자는 작은 불씨처럼 빛을 뿜었습니다. 춘자의 손에서 만들어진 꿀떡과 약식은 궁녀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춘자님이 만든 것인가요? 참으로 맛이 좋습니다. 궁중에서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입니다. 군인들은 춘자의 간식에 감탄하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궁궐 생활에 지친 그들에게 춘자의 음식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상궁은 춘자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상궁의 음모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춘자를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춘자야, 네 재주는 참으로 귀하나 이곳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란다. 박상궁은 조용히 춘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춘자는 박상궁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는 궁중 암투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며 위험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 음식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처럼 춘자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라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초조함에 떨며 원인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상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상궁과 춘자에게 더욱 매섭게 질책하며 압박했습니다. 수라간을 책임지는 자들이 어찌 임금님의 식사를 이리 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상궁의 목소리가 수라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궁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자 또한 마음속 깊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냄새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였습니다. 신자는 남다른 미각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수라상을 살폈습니다. 신자는 비린내가 특정 식재료의 보관 방식과 조리법에 문제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 습기 머근 식재료가 문제였습니다. 신자는 조심스럽게 해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바꾸고 조리 시 특별한 향신료를 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궁 일파는 신자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어린 쥐낙 아이의 말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신자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상궁은 춘자의 말을 믿고 춘자의 제안대로 따랐습니다. 식재료 보관 방식을 바꾸고 조리법을 개선하자 신기하게도 비린내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수라간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라상의 비린내는 사라졌어도 젊은 임금님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에 잠겨 보내더니 어느 날부터 임금님은 수라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도 임금님의 입에 닿으면 흙처럼 무미건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식음을 전폐하시며 날마다 수척해지셨습니다. 옥빛 같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우뚝했던 어깨는 가늘어졌습니다. 궁궐 전체에는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계신들은 전전긍긍하며 임금님의 처소 앞을 맴돌았고 궁녀들은 숨죽인 채 발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최상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병환이 깊어질수록 박상궁과 그를 따르는 수라간 나인들의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수라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춘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계략을 꾸몄습니다. 전하의 용안이 이리 수척해지시는데 수라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히 천한 것을 들여 임금님의 수라를 망쳤으니 이 모든 것이 박상궁의 책임입니다. 최상궁은 다른 나인들을 모아놓고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수라간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 모두가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상궁은 침통한 표정으로 임금님의 수라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정성껏 차려 올리는 음식들이 고스란히 물려 내려올 때마다 박상궁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수십 년간 수라간을 지켜온 박상궁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습니다. 신자는 임금님의 수척한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입맛을 잃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병환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를 써도 마음이 상하면 맛을 느낄 수 없는 법이지요. 신자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창밖에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춘자의 방을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신자는 임금님의 병을 고칠 특별한 음식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닌 임금님이 잃어버린 미각과 함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말입니다. 신자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비쳤습니다. 궁궐의 어둠 속 신자는 촛불 아래에서 고심하며 낡은 조리서를 뒤적였습니다. 잊혀진 비법이나 특별한 식재료가 임금님의 미각을 되돌릴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춘자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절박했습니다. 신자는 임금님의 병환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특정 식재료의 불균형이 병을 키웠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값진 산의 진미만을 고집할 때 신자의 뇌리에는 다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할 음식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 굵은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쥐막에 넉넉한 주인 아주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차가웠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가장 소박한 것이야말로 진정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춘자는 임금님의 잃어버린 미각과 지친 마음을 이 소박한 죽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춘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비법으로 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재료를 선별하고 불 조절을 살폈습니다. 허나 최상궁 일파는 춘자가 임금님의 죽을 만드는 것을
쉬이 두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모든 재료 창고는 굳게 잠겼고 필요한 식재료는 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노골적인 방해라니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신자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재료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신자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신자는 밤 늦도록 잠 못 이루고 방에 홀로 앉아 고뇌했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창밖을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상궁의 은밀한 도움으로 간신히 필요한 재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죽 한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죽은 소박했지만 신자의 진심과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으나 신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갈한 쟁반에 놓인 죽이 임금님께 올려졌습니다. 수락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모든 이의 시선이 임금님의 숟가락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박상궁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고 신자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임금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임금님의 미간에 살짝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이내 두 번째 숟가락을 드시자 임금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삼키시자 굳게 다물렸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의 두 눈가에는 뜨거운 물방울이 맺히더니 이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잃었던 미각을 마침내 되찾았구나. 임금님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수락하는 순간 점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커다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이며 온 공간을 채웠습니다. 궁녀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고 박상궁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신자는 그제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최상궁의 얼굴에는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상궁의 눈빛은 서늘하게 번뜩였고 보이지 않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최상궁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신자의 죽 한 그릇으로 미각을 되찾으시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임금님의 안색은 좋아졌고 식사량도 늘어났습니다. 궁궐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춘자는 수락안의 중심으로 우뚝 섰고 박상궁의 입지 또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춘자를 불러 직접 치하하셨습니다. 춘자, 그대의 정성이 과인의 목숨을 구했소. 그대의 재주는 참으로 귀하오. 임금님의 따뜻한 말씀에 춘자는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전하의 용안이 펴지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궁 일파의 심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결단에 모여 춘자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궁궐 내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최상궁은 차갑게 명했습니다. 최상궁의 측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임금님의 깊은 신뢰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러나 춘자는 궁궐 내에 뿌리 깊게 박힌 최상궁 일파의 권세가 여전히 강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 아래 춘자는 단순히 요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암투 속에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고요한 밤에도 춘자의 마음속에는 비장한 결의가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임금님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은 춘자는 수락안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인들은 왠지 모를 긴장감 속에 춘자를 맞이했습니다. 춘자는 임금님의 명에 따라 재료 수급 장부와 재정 장부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붓으로 한자 한자 쓰인 기록들을 따라가며 밤 늦도록 등잔불 아래 고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부 곳곳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값비싼 귀한 식재료들은 목록에서 사라지거나 턱없이 저렴한 재료로 둔갑하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허술하게 조작된 장부들은 최상궁 일파의 오랜 비리와 부정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수락안은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춘자는 박상궁에게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상궁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장부를 살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박상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최상궁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상궁은 마지막 발악으로 춘자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궁궐 내의 탐욕스러운 인물들을 은밀히 매수하여 춘자를 연못죄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춘자의 처소에서 영모를 꾀한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상궁 일파가 심어놓은 거짓 증거였습니다. 춘자 상궁이 역족과 내통하였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상궁이 측근히 크게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춘자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춘자는 금부도사에게 끌려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자는 뜻밖의 암투에 휘말려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상궁은 필사적으로 춘자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춘자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상궁 일파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춘자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공간에서 춘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춘자는 굳게 믿으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춘자가 옥에 갇힌 지 나흘째 되던 날, 임금님께서는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춘자를 구한 그 정성스러운 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과인을 살린 아이가 연모를 꾀한다? 이는 필시 누군가의 관계이요. 임금님의 명에 따라 금부도사들이 철저히 조사해 나갔습니다. 박상궁 또한 춘자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밤낮으로 증거를 찾아 해냈습니다. 박상궁은 수라간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최상궁 일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박상궁은 최상궁의 처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춘자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의 원본과 내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박상궁은 임금님께 문서를 올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문서를 살피시며 크게 노하셨습니다. 감히 수라간에서 이런 간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임금님의 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곧바로 최상궁과 그 일파가 불려 나왔습니다. 철저한 신문 끝에 그들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수라간의 재물을 빼돌린 일, 춘자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꾸민 일, 임금님의 병환을 이용해 박상궁을 모함하려 한 일까지 모든 죄목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최상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최상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소녀의 죄에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최상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세가 없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최상궁 일파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최상궁은 궁에서 쫓겨나 평생 고향에 유배되었고 최상궁을 따르던 무리들 또한 각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라간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마침내 오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춘자를 맞이하는 궁녀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춘자 상궁님 돌아오셨습니다. 궁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춘자를 맞이했습니다. 수라간에는 비로소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진 듯 홀가분한 공기였습니다. 더 이상 권력 다툼이나 부정한 청탁이 발붙일 수 없었습니다. 박상궁님, 이제야 수라간에 진정한 봄이 온 듯합니다. 춘자는 정갈해진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상궁은 춘자의 손을 잡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자 상궁님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자는 박상궁과 더불어 수라간의 오랜 폐단을 바로잡고 새로운 기틀을 다졌습니다.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료 수급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궁녀들의 처우도 개선하여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직 정성으로 빚어낸 음식만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춘자의 공을 크게 치하하시며 특별한 은전을 내리셨습니다. 춘자 그대는 과인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궁궐의 폐단까지 바로잡았소. 그대를 수라간 제조 상궁으로 임명하노라. 임금님의 명에 따라 춘자는 어린 나이에 수라간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춘자는 병든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보듬는 식치의 대가가 되어갔습니다. 각종 식재료의 성질을 연구하고 계절에 따른 조리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임금님뿐 아니라 궁궐의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춘자의 깊은 뜻을 헤아리셨습니다. 춘자 상궁, 그대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오. 백성의 건강을 지키고 이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지혜로운 방편이옵니다. 임금님의 말씀에 춘자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음식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춘자는 자신의 지식을 궁궐 밖으로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의 의원들과 교류하며 식치의 비법을 나누었고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귀한 재료가 아니어도 정성과 지혜가 있다면 누구나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춘자의 가르침은 점차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자는 임금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음식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당당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적은 재료로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전염병이 돌 때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보급했습니다. 박삼공은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 춘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춘자야, 네가 이 수라간을 이끌어갈 것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다. 궁중의 정신을 잊지 말거라. 춘자는 스승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자의 이름은 조선 최고의 요리사로 후대에 길이 남았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춘자의 손끝에서 피어난 정성은 오랫동안 이 땅 위에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춘자가 남긴 식치의 비법과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수라간의 궁녀들은 춘자를 본받아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춘자 상궁님처럼 우리도 한 그릇의 음식에 지희심을 담읍시다. 후배 궁녀들은 춘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수라간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하게 어린 아이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식치 대가가 된 춘자의 이야기는 정성과 재능이 있다면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